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여행중개소가 드디어 멤버십 가입을 받게 됐습니다. 가입은 총 3단계로 나눴습니다.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1단계 T골드, 2단계 TVIP, 3단계 T퍼스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월 2,990원, 월 6,990원, 월 12,000원으로 준비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요, 회원 전용 동영상, 그리고 새로운 동영상 우선 시청권, 그리고 댓글에 우선적으로 답글을 달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멤버십 가입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월 커피 한 잔 값으로 더 좋은 영상과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입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8일 목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또 이게 뭐 12월의 둘째 주가 이렇게 또 지나가네요. 그죠? 벌써 8일. 이제 한 20여일만 있으면 올해도 굿바이입니다. 네. 자, 오늘 헤드라인 뭐가 있을까요?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총회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 계획 등을 의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항공 노선이 더 늘어납니다. 명품 아울렛이죠. 유럽의 메가더글렌 브랜드 메가더글렌이 한국 시장에 선보인 지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관련 행사가 성대하게 열려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할 땐 여기어때, 여기어때에서 12월 국내외 예약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모두투어가 설 연휴 기획전 프로모션을 하고요. 노란풍선은 사이판 PIC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필리핀 관광부가 WTTC 글로벌 서밋 통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에어부산이 국립부산과학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에어부산이 이렇게 이제 지역 특성화 LCC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관계 여러 가지 조직들과 이런 그 여러 가지를 맺어요. 특히 이제 LCC는. 그래서 지역 기반을 닦아놓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확대하죠. 전국구로 확대하는데 다른 LCC 저비용항공사도 비슷한 추세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꾸준히 그렇게 많이 해왔고 이제는 그게 어느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이제 국제선 이제 실질적인 국제선 항공 노선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LCC 국내 LCC가 이제 어떤 유아기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한 청년기 정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행협회 카타가 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31기 2022년도죠.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결산 의결권 위임안과 지부를 지회로 바꾸는 명칭 변경과 이사진 임원수를 늘리는 그런 내용들의 정관 개정안 그리고 감사 선출 등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게 2022년도 대비해서 8.2% 줄었어요. 이게 한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 정도 준 액수예요. 그래서 한 8억 9천만 원으로 통과가 됐어요. 다른 항목별, 사업별 항목비에서는 크게 줄은 건 없는데 이 회원사 분담금 미수금이 조금 더 늘어나서 한 8점 몇 프로 정도 준 건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특별 또 사업할 땐 사업으로 해당되는 예산이 내려오긴 해요.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여행업협회 또 여행사들의 어떤 그래도 가장 그걸 많이 해주는 그 협회의 1년 예산안이 10억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오늘 이 예산안을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돼? 정말 참 스스로 자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제가 자책할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업계에서 녹을 먹고 있죠. 저도 사실은 그잖아요. 저희 뭐 수익의 대부분이 광고
그 비고 광고는 저희 업계에서 주시는 거니까 이 100억도 아니고 80억도 아니고 8억 9천으로 예산이다. 이게 참 그런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자 이제 회장과 부회장이 포함된 카타의 이사는 이제 40명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걸 5명 정도 늘려서 한 45명으로 하자라는 개정안도 의결을 했어요. 이걸 왜 하냐? 왜 하는지 왜 하냐? 그동안 한국여행업에서 추진을 해왔죠. 지역별 지부 설립. 이게 한 총 5개 정도. 호남, 충청 확정됐고 오늘 뭐 강원도까지 앞으로도 확정할 거라는데 아무튼 5개 정도 지역별 지부 설립에 따른 지부 설립하면 지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부장들을 이사로 속하게 하려면 한 5명 정도 TO가 더 필요해서 요거를 5명 정도 더 그 개정하는 걸 통과시켰고 또 이제 그동안은 지역 지부였는데 지부가 아닌 명칭을 지회로 변경하는 개정안 또 함께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됐다고 땅 쳤다고 끝난 게 아니라 문체부의 승인 요청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는 연임됐어요. 사실 카타의 감사를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많이 또 잘 해오시고 유기룡 황평기 감사 이번에 또 추천받아서 연임을 또 하게 됐어요. 또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3년 2025년 12월 말일까지 감사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오창희 카타 회장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 여행업계가 다소 회복되는 분위기로 내년에는 보다 더 국제협력 활동을 증대해서 여행시장의 영업활동이 활발히 재개되고 업계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더욱 힘쓰겠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보여준 회원사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총회 시작에 앞서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여행업계 회복과 지원을 위해 애써준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의 우수종사원 19명에 대해서도 수상을 했습니다. 감사패는 다 언급을 하기는 싫습니다. 저는 싫어요. 근데 현장에 온 분 중에 대표적으로 도종환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받았다는 거 정도만 전해드릴게요. 예. 아무튼 총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카타 임직원 여러분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얼마 되지 않은 많지 않은 예산안으로 또 어떻게 꾸려나갈지 참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가입하셔서 사실 제가 뉴스레터 뿌리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계신 분들만 다 가입을 하셔도 지금의 몇 배야 지금의 회원사 숫자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그죠? 네. 화이팅 하십시오. 다음 소식 김포와 일본의 하네다 노선 운항 횟수가 기존의 주 56회에서 84회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는 거겠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좀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김포와 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한일 국제선 복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요. 최근 한일 국제선 여객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한일 국제항공협력 실무회의에서 김포 하네다 노선을 주 84회로 증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증편 운항 결정으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중단됐던 김포와 하네다 노선은 두 차례의 증편 과정을 거쳐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됐습니다. 김포 하네다 노선의 실제 증편 운항 시점은 해당 노선을 운항하는 4개 항공사 별로 여객 수요 및 운항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국토부는 향후 국제선 수요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서요. 2022년 동계 기간 중에도 수시로 증편을 좀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회복이 좀 느린 중국 노선 복원을 위해서 중국 항공 당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제선 회복에 더 속도를 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한테 너희들 항공선 빨리 문 열어라서 중국이 말 듣나? 원래는 들어오는 게 이게 합의 그것도 상호주의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뭐 중국이 우리 말 듣습니까? 그죠? 네. 자, 일단 그렇고
다음 소식. 메가더글렌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메가더글렌. 유럽 같은 데 나가면 명품 아울렛 쇼핑몰, 네, 메가더글렌에서 행사를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행사냐면 한국에 메가더글렌을 선보인 지 한 10년이 됐어요. 올해 10년. 그래서 10주년 맞았고 그래서 행사를 한 건데요. 메가더글렌 디자이너 아울렛 한국 사무소는 지난 6일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다녀왔는데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한 60개 정도 국내 여행사와 미디어 초청해서 한국 진출 10주년 연말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그 영국 메가더글렌 그룹의 투어리즘 총괄이사인 마티아즈 시너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유영미 대표에게 직접 감사패도 전달했고요. 2022년 활동 결산 등 2023년 계획을 발표했고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메가더글렌을 위해 협력한 여행사, 항공사, 관광청 및 업계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마케팅 및 세일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정식 오픈 이후 매해마다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하며 오픈 1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마티아즈 시너는 환영사를 통해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 진출 1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의 여행업계 종사자와 파트너사가 애써준 수고와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고요.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인 한국 시장에 내년에도 다양한 어떤 파트너십과 그리고 한국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세일즈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메가더글렌 디자이너 아울렛 전 세계 9개국에 19개국 맞나? 더 되지 않나? 아무튼 2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3,000개의 매장과 900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유럽 최대 규모의 아울렛 그룹입니다. 한국 시장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쇼핑을 워낙 좋아하죠. 한국인들, 그죠? 전 세계 120개국 중 몇 위일 것 같아요. 120, 우리나라. 4강에 들어요. 쇼핑은 4강에 들어. 유럽 무대에서도. 2023년 상반기에는 클로드 모네의 정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프랑스 지베르니의 메가더글렌 파리 지베르니 디자이너 아울렛 센터가 오픈됩니다. 내년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나. 자, 그리고 이제 베스트 파트너사도 선정이 됐어요. 교원 투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지급됐고,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원래 메가더글렌 행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게임도 재밌고, 뭐 음악 맞추는 게임도 있고, 막 퀴즈 게임도 있고, 역시 텐션업이었던 행사였습니다. 우리 행사 함께 해주신 우리 메가더글렌의 유영미 대표님 비롯해서 우리 같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분들 다 고생 많으셨고요. 뭐 구독자 2,300명밖에 안 되는데 자꾸 저보고 인플루언서라는데 인플루언서 쑥스러워 죽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아닌데 그죠? 누가 2,300명이 인플루언서예요. 아무튼 뭐 격려해 주시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연말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도 가듯 오사카를 방문하는 여행 패턴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여행할 땐 여기어때가 한 말입니다. 12월 국내 및 해외 숙박 예약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평균 숙박 일수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여행 패턴이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숙박 예약하는 것과 해외 숙박에 머무는 숙박 일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 지난달 말 기준 12월 국내와 해외 평균 숙박 일수는 국내는 2.2박, 해외는 3박, 그래서 유사한 양상이고요. 국내처럼 해외를 손쉽게 여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가벼운 일정으로 여행을 떠난 여행들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자료에 써서 보내왔고, 저도 일단 이렇게는 나가긴 하는데, 제가 왜 이 방송을 합니까? 토를 좀 달아야겠죠. 여기어때가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국내처럼 해외도 손쉽게 가자는 그런 모토로 해서, 그게 모토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그 조사 그 결과를 저 왜곡한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이 좀 들어간다는 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가듯이 해외 가는 게 말이 그렇지 사실 그게 아닌다는 거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3박 이내의 짧은 일정을 선호하면서 12월 가장 숙박 예약이 많은 도시는 제주, 서귀포, 강릉시, 해운대, 그 다음에 어디야? 해운대구, 그 다음에 경주시. 해외는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나트랑, 다낭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국내외 해외 숙박의 리드타임. 리드타임이 뭐냐면 아시죠? 리드타임. 예약일로부터 실제 체크인까지의 기간. 요게 각각 30일, 40.6일 이렇게 나타났고요. 11월 국내 숙박의 리드타임이 23.4일, 해외는 35.2일 전과 비교해 연말 여행은 좀 더 일찍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국내와 해외 숙박의 리드타임 차이가 크지는 않은 만큼 국내와 근거리의 해외여행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예약 패턴도 생겨나는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베트남 등 환율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은 평균 1박당 숙박 가격이 약 12만 5,400원으로 합리적이었고요. 국내 숙박의 평균 1박 가격이 8만 3,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용 측면에서 근거리 해외여행은 국내 여행과 충분한 비교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국내가 8만 원대 더 비싸요. 국내가 얼마나 비싼데. 어떤 모텔만 조사하신 거 아니야? 이거 말이 돼? 무슨 8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가족여행 가서 1박에 8만 원짜리 못 자요. 물론 인원수가 아무리 늘어났다고 하지만.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동영상 뉴스는 이번 주가 끝이고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또 돌아오는 금요일 날 라이브하고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돌아오는 월요일자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